Y결선의 전원에서 각 상전압이 220V일 때 선간전압은 문제에서 Y결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Y결선에서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이고 이 선전류는 상전류와 같다라고 하는 관계식이 있죠. 그러면 문제에서 선간전압을 묻고 있습니다. 상전압이 220이니까 선간전압은 220 루트 3 될 것이고 이게 약 380V 정도가 됩니다. 보기의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삼상회로의 각 상전압이 다음과 같을 때 영상분 전압은 얼마인가? 이 영상분 전압 V0다 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에 VA 더하기 VB 더하기 VC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주어진 VA, VB, VC를 우리가 다시 표현을 해보면 자, VA는 40의 sin 오메가 t가 되고요. VB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플러스 180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180도는 반대인 거죠. 마이너스 180, 즉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40의 sin 오메가 t라고 쓸 수 있고요. VC는 그대로 40의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다 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그럼 VA 더하기 VB 더하기 VC 얘네들을 다 더하게 되면 얘네 두 개가 서로 없어지겠죠.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고 크기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상분 전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 남네요. 그죠? 이거를 3분의 1 곱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3분의 40의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다 라고 쓸 수 있겠다. 보기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회로에서 15매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이냐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중첩의 원리를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전류원에 의할 때 그럼 전류원만 있다라고 하면 전압원은 없애야 되겠죠. 이때는 전압원의 경우는 단락을 시킵니다. 얘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전류원들에 의한 전류는 다 여기로 흐르게 됩니다. 즉 12, 3의 15A가 15매 흐른다는 얘기죠. 예로부터 15A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전압원만 있을 때를 보겠습니다. 이 전압원만 있을 때 나머지 이 전류원은 개방을 합니다. 전류원은 개방을 한다. 이 전류원을 개방하게 되면 얘네들을 없애게 되면 폐회로가 구성이 안 되겠죠. 요 10V에 의한 전압원에 의해서 이 15매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겠다. 따라서 이 회로에서 이 15매 흐르는 전류는 15A가 되기 때문에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변압비 30인 단상 변압기 3개를 1차는 델타 결선, 2차는 Y 결선하고 1차 선간에 3000V를 가할 때 무브와 2차 선간 전압은 얼마인가? 회로를 그려 보겠습니다. 여기에 1차 측은 델타 결선을 하고요. 2차 측은 Y 결선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때 건수비가 30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얘가 30대 1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차 측 선간 전압에 3000V를 가했을 때 이 2차 측 선간 전압은 얼마이냐?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Y 결선에서는 여기 델타 결선부터 볼까요?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 전압과 상전압이 같고요.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되고 Y 결선에서는 선간 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이고 선전류와 상전류는 같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1차 측 선간 전압에 3000V를 인가하면 이 상전압, 이 코일에 걸리는 전압도 똑같이 선간 전압과 같은
3000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 2차 측 코일에 걸리는 상전압, 코일에 걸리는 전압, 즉 상전압은 30대 1이니까 여기는 100V가 걸려요. 그렇죠? 30대 1이니까 100V. Y결선에서 선간 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이기 때문에 여기는 100 루트 3V가 되겠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2차 측 선간 전압을 구하라는 얘기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의 식을 역 라플라스 변환하여라. 여기 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의 오메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부분 분수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S의 양에 대해서는 S분의 A 되고요. 그 다음에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입니다. 그럼 S에 대해서 얘가 2차면 분자는 S에 대한 1차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BS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양변에 제가 똑같이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을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곱해 보겠다. 여기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을 곱하면 여기는 이제 오메가만 남게 되고요. 여기는 A의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남고요. 여기에다가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을 곱하면 여기는 B S의 제곱 플러스 CS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거 S의 제곱 되어 있는 건 이렇게 되는 A 플러스 B의 S의 제곱 플러스 CS 플러스 A 오메가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이 오메가다 라고 하는 것은 0 S의 제곱 플러스 0 S 플러스 오메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개수 비교에 의해서 얘가 0이라는 거고요. 얘도 0이라는 거고요. 얘는 오메가가 되려면 A 값은 오메가분의 1이어야 돼요. 그죠? 오메가분의 1 곱하기 오메가 제곱해야지 오메가가 되겠죠. 그럼 얘가 0 되기 위해서 A가 오메가분의 1이면 B는 마이너스 오메가 1이어야 돼요. 오메가분의 1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A는 오메가분의 1, B는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1, C는 0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얘를 식을 다시 한번 쓰게 되면 C는 0이니까 얘를 0 이렇게 써볼게요. 0. A는 오메가분의 1, B는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1이니까 똑같이 오메가분의 1로 묶으면 S분의 1 마이너스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의 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얘를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 오메가분의 1은 상수니까 그냥 오메가분의 1 되고요. S분의 1은 UT죠. 1 마이너스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S는 코사인 오메가 T다 라고 쓸 수 있겠다.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RLC 직렬회로에서 진동 조건은 어느 것인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R 제곱이라는 값과 4 C분의 L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때 R이 크다 라고 하면 얘를 우리는 뭐예요? 과제동이다 라고 하고 얘는 비진동이에요. 근데 R 값이 작다 라고 하면 얘를 우리는 부족제동이다 라고 하고 얘는 진동적이에요. 근데 얘가 같다 라고 하면 얘를 제동의 경계 상태죠. 임계 제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양변을 제가 루트 씌워 볼게요. 루트 씌우면 R 되고요. 얘를 루트 씌우면 2의 루트 C분의 L 이렇게 돼요. 여기서 진동 조건은 R이 작을 때잖아요. 진동 조건은 R이 작을 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라플라스 변환이 틀린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t의 n승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s의 n 플러스 1분의 n 팩토리얼입니다. 여기 표 보시면 t의 n승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s의 n 플러스 1분의 n 팩토리얼이라고 되어 있죠. 보기에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회로의 영상 임피던스 G01, G02는 각각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G01은 루트 ABCD죠. ABCD. 그리고 G02는 루트 A와 D를 자리를 바꾸시면 됩니다. DB, C, A. 그럼 먼저 이 4단자 정수 ABCD를 구해줘야 되겠다. A, B, C, D. A는 이렇게 됩니다. 얘 분의 얘랑 얘랑 더한 거. 4분의 얘랑 더하면 6 되고요. B는 여기가 이제 0인 거예요. 그죠? 0. 4분의 얘랑 곱한 거, 얘랑 곱한 거, 얘랑 곱한 거를 더해 주시면 돼요. 결국에는 얘만 남아요. 2. C는 4분의 1이죠. D는 이렇게 됩니다. 얘 분의 얘랑 더한 거. 그러니까 4분의 4 더하기 0이니까 1 돼요. 이렇게. 그러면 G01 루트 ABCD 계산해 보면 A와 B를 곱하면 요거 이제 4분의 6이니까 얘는 2분의 3이라고 쓸 수 있겠다. 그죠? 2분의 3이라고 써보겠습니다. A, B, C, D.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루트 A랑 B를 곱하면 3 되고요. C랑 D를 곱하면 얘가 4분의 1 되네요. 얘는 루트 12라는 값이 나오고요. G02는 DB, D하고 B 곱하면 2 되고요. CA, 얘와 얘를 곱하면 8분의 3 되겠네요. 그죠? 8분의 3. 그렇죠? 그럼 얘는 루트 3분의 16 이렇게 되나요?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파형률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파형률이다 라고 하는 것은 평균값분의 실효값이 됩니다. 각 파형별 우리가 파형률을 보게 되면 정연파는 파형률 1.11, 반파 정연파 1.57, 구형파 1, 반파 구형파 1.414, 삼각파, 반파 삼각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기에서 구형파는 파형률 1, 반파는 1.57, 정연파는 1.11이죠. 전파 정류나 정연파나 같아요. 그죠? 똑같이 1.11.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정연파의 파형률은 1.11이 되겠습니다. 비정연파 전압이 다음과 같을 때 실효치를 구하여라. V, RMS는 각 성분의 실효값을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제곱근을 해주시면 되겠죠. 직류분의 실효값은 50입니다. 50의 제곱 플러스 기본파의 실효값 50의 제곱 플러스 3고조파의 실효값 20 되겠네요. 20의 제곱.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73.48V다라고 하는 값 나오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와 같이 두 개의 배터리를 전구 L과 직렬 연결했을 때 L이 점등되지 않는 회로를 고르시오. 1번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3V 되기 때문에 전류는 이러한 방향으로 흐르겠죠. 2번 보시면 마이너스 플러스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6V 이렇게 해서 전류가 이러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3번 보시면 마이너스 플러스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5V가 되겠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L의 점등이 되겠죠.
4번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방향은 반대이고 크기가 같기 때문에 얘는 0V가 되겠네요. 전이차가 없으므로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것이고 램프는 점등되지 않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망에서 전류를 산출하는데 옳게 표시한 것은 여기에 KCL, 즉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합과 같다. 또는 임의의 점에서 전류의 총합은 0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시그마 I equal 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으로 들어오는 전류를 제가 플러스로 보고요. 나가는 전류를 마이너스로 표현한다면 방향이 반대니까 그렇죠? 들어가는 전류를 플러스, 나오는 것을 마이너스로 표시한다면 자, I1 들어오네요. I1. I2도 들어오네요. I2. I3는 나가니까 마이너스 I3. I4 들어오니까 플러스 I4. 이퀄 0이다라고 하는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보기에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순저항으로 된 회로에 대칭 삼상전압을 가했을 때 각 선에 흐르는 전류가 같으려면 아랫값은 얼마인가? 이 선전류가 IA, IB, IC가 다 같으려면 부하도 동일하게 크기가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델타 결선이기 때문에 각 상의 저항의 값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얘를 Y 결선으로 바꿔 주셔야 되겠다. 이러한 식으로. 그럼 먼저 이 부분의 델타를 Y로 바꿔보자 이런 얘기죠. 근데 숫자가 10, 13 크죠, 그죠? 계산하기 편하게 10분의 1로 한 다음에 나중에 10을 곱해주셔야 되겠다. 여기는 1, 여기는 1, 여기는 3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부분은 델타를 Y로 바꿀 때는 다 더한 것 분해.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3 더하기 1 더하기 3 하면 5죠. 분해 요 점과 요 점이 같아요. 그죠? 가까이 있는 거 곱해주시면 됩니다. 1 곱하기 1 1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다 더한 것 분해. 그죠? 가까이 있는 거 곱해주시면 됩니다. 3 곱하기 1 3 얘는 다 더한 것 분해. 여기죠? 가까이 있는 거 곱해주시면 돼요. 1 곱하기 3 3 그렇죠? 네, 여기를 10분의 1배 했으니까 똑같이 원래대로 하려면 10배 다시 해줘야 되겠죠. 10배를 해주시면 얘는 2옴이고요. 얘는 6옴이고 얘는 6옴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2, 얘는 6, 얘도 6. 그러면 3상이 같게 되려면 여기에 가변저항의 값이 4, 5이면 똑같이 6, 6, 6이 되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삼상 불평형전압에서 역상전압이 50, 정상전압 200, 영상전압 10V라고 할 때 불평형률은 얼마인가? 여기에서 이 불평형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상분분의 역상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상분의 값은 200 되겠고요. 역상분의 값은 50 되고 이것을 백분율로 표현하게 되면 25%가 되겠네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단자회로 소자 중 인간 전류 파형과 동위상의 전압 파형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자 여기에서 전류와 전압이 동상이다, 위상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저항부하죠, 그죠? 저항부하에서는 동, 위, 상 되고요. L부하에서는 90도 느리다. 뭐가 느린 거예요? 전류가 느려요. 전류가 90도 느리다. C부하에서는 90도 빠르다, 앞선다. 뭐가? 전류가 뭐보다? 전압보다. 문제에서는 동상이다, 그쵸? 저항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RC가 직렬 접속된 회로에 구형파 전압 10V를 인가하는 순간 캐패시터에 걸리는 최대 전압은 얼마인가? 회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R, 여기는 C, 여기는 전원 E라고 보고요. 여기에 스위치가 있다라고 보죠. 그럼 RC 직렬 회로에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 IT는 R분의 2의 마이너스 RC분의 1 T가 되고요. 그럼 R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에다가 R 곱하면 되기 때문에 VR은 2의 마이너스 RC분의 1 T가 되고요. 그렇다면 C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전압에서 R에 걸리는 전압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2의 1-2의 마이너스 RC분의 1 T 이렇게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는 전원을 인가하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T 이퀄 0에서 VC가 얼마냐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모든 수의 0승은 1이란 말이에요. 1 빼기 1 되니까 이 값이 0 돼요. 그렇죠? 그래서 V, C, T0에서는 얘가 0V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회로의 단자 A와 B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 VAB는 몇 볼트인가? 회로를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 전위를 제가 기준 전위 0이라고 보고요. 이 점의 전위를 제가 V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VAB는 그냥 V와 같게 되겠죠. 그럼 이 점에서 제가 KCL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흐르는 전류와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합치면 0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저항 3분의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전위차는 V에서 3을 뺀 거. V-3 플러스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저항은 6이고요. 전위차는 V에서 11을 뺀 거. 이퀄 0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럼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양변에 제가 6을 곱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6 곱하면 2V-6 되고요. 플러스 여기다 6 곱하면 V-12가 되네요. 이퀄 0. 2V, V 하면 3V가 되고요. 넘어가면 18 되기 때문에 V는 6V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보기에다 답 찾으시면 2번 되겠습니다. RCL의 비정연파 전압을 가하여 흐르는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이 회로의 역률은 약 몇 %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역률 코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것은 피상 전력분의 유유 전력, 즉 소비 전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이 비정연파에서 이 피상 전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V RMS 곱하기 I RMS가 되고 유유 전력 P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우리가 계산을 해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더라. 먼저 VRMS 전압에 대한 실효값을 보겠습니다. 루트 각 실효값의 제곱. 자, 직류분 20의 제곱 더하기 기본파의 실효값 220의 제곱 더하기 3고조파의 실효값 40이네요. 40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전류의 실효값 IRMS는 루트 기본파의 실효값 2.2의 제곱 더하기 3고조파의 실효값 0.49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럼 요 값들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전압에 대한 실효값은 224.5 볼트가 되고요. 전류에 대한 실효값은 2.25 암페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비 전력 P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여기서 세타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죠.
자, 이때 이 소비 전력은 각 같은 성분끼리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전압에는 직류분이 있지만 전류에는 직류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소비 전력과는 관계가 없다. 전압의 기본파의 시료값은 220이고요. 기본파 있죠, 그죠? 시료값 2.2. 그래서 기본파에서의 소비 전력은 220 곱하기 전류의 시료값 2.2 곱하기 코사인. 전압에서는 위상이 0이고 여기는 36.87이니까 위상차가 36.87도가 될 것이고요. 더하기 3고조파 보겠습니다. 3고조파 전압의 시료값 40 곱하기 3고조파 전류의 시료값 0.49 곱하기 코사인. 여기는 0도이고 여기는 14.04도니까 위상차는 14.04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게 되면 이 소비 전력의 값이 406.21W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역률은 이렇게 되겠네요. 전압의 시료값 224.5 곱하기 전류의 시료값 2.25 분의 유효 전력 406.21. 그렇죠? 얘를 100분율로 나타내면 약 80.4%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100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저항에서 소비되는 평균 전력은 얼마인가? 소비 전력 P는 I 제곱 R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먼저 전류의 시료값을 보면 얘는 5, 그렇죠? 요 14.14라고 하는 값이 약 10루트이에요. 그리고 7.07은 얘는 5루트2라고 하는 값이에요. 먼저 이 전류에 대한 시료값 IRMS는 루트 직류의 제곱 5의 제곱 더하기 기본파의 시료값은 10 정도가 돼요. 10의 제곱 더하기 2고조파의 시료값은 5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거 계산해 보면 루트 15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네. I 제곱 100 루트 150을 제곱하면 150 되겠죠. 곱하기 저항 100옴. 요 계산해 보시면 15만 15,000인가요? 15,000 와트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보기의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아래 직렬회로의 직류 전압 E를 어느 순간 인가했을 때 시정수의 5배 시간에서 정상 전류의 약 몇 %에 도달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RL 직렬회로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는 R, 여기는 L, 여기는 E라고 보고요. 여기 스위치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RL 직렬회로에서 흐르는 전류에 대한 식을 적어보면 IT는 R분의 2에 1-2에 마이너스 L분의 RT 이렇게 됩니다. 이게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자, 그러면 RL 직렬회로에서 우리 시정수 타우는 R분의 L초예요. 문제에서는 이 시정수의 5배가 되는 시간일 때, 그럼 이 t가 얼마일 때란 얘기예요? r분의 5l일 때, 그렇죠? r분의 5l일 때, 이 정상 상태 값의 몇 %이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이 정상 상태의 전류는 r분의 2가 되고요. 얘는 1-2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t에다가 r분의 5l을 집어넣으면 1-2에 마이너스 5라는 값이 돼요. 계산을 해보면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약 0.993 이 정도 돼요. 1-2에
2의-5라고 하는 값이 0.993. 그러니까 즉 정상 상태 값의 99.3% 정도가 되더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